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8일, 17일 어제와 엊그제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오늘 0.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을 했습니다. 3,920포인트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3% 가까이 증시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 19일 오늘은 0.6%, 그 다음에 17일은 이제 월요일은 1.9%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3,900포인트 아래로 코스피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고점을 낮추는 형태에서 아래로 꽂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거는 우리나라 증시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주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조 2천억을 오늘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7,400억을 매수하면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18일도 외국인 투자자가 8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이틀 정도 해서 2조를 이탈시킨 상황입니다. 17일도 2%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유입되지 않았고 14일 금요일에만 하더라도 2조 8천억 거의 3조 가까이를 이탈시키면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20일 누적 이 수치를 보았을 때 12조 가까이를 코스피에서 이탈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수치만 보고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앞으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정받는 것도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을 때 개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700포인트까지 차트만 본다면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당장이라도 이 하락에 대한 이유가 해소가 된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이 하락에 대한 이유의 원인과 그 이유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은 0.8% 정도 하락했고요. 마찬가지 오늘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 어제도 2.6% 하락했고요. 사실 월요일은 큰 반등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60일선까지 금방 찍어버렸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코스닥에서 또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670억, 그 다음에 1800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탈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니케이는 0.3%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은 0.1%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2% 떨어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고 다우도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고요. 나스닥도 최근에 흐름을 보았을 때는 24,000포인트에서부터 꾸준히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0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 흐름에서 이 60일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갔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상승에 대한 흐름이 한번 꺾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고 단번에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우도 꾸준히 지금 상승을 이어가다가 60일선 아래로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도 최근에 52,000포인트에서부터 지수가 꽤 떨어졌고요. 48,000포인트까지 대부분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데요. 1,469원입니다. 8.2원 정도 상승했고요.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높게 유지되던 것이 한번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계속 위로 치고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거의 1480원까지 한번 치고 나갔다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10원 정도만 더 오르면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또 최고점이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전에 2007년, 2008년 때 금융위기 때 1500 후반대까지 찍기도 했지만 잠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계속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AI에 대한 버블론이 계속 최근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AI가 지금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게 과도하게 기업 가치가 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주식 가치가 지금 2배 이상을 넘어선 상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제까지는 AI에 대한 활성화, AI에 대한 성장성을 부각시키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투자자 한 명이 숏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버블로 180도 언론이 바뀌어서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나온 것이 미국의 금리에 대한 동결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연준의 내부의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려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동결 기류까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아다르고 오다른 매일매일 뭔가 어떤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확실히 유동성 자금이 뭔가 똘똘 뭉쳐있는 느낌보다는 이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것 없이 금, 코인, 뭐 주식시장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만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금 보유도 이제 원화로 하게 되었을 때는 최근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달러 상대 가치가 높아져서 원화의 가치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달러 정도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버블론이 정말 이제 올해 이어질 것인가, 정말 이제 이게 촉발되어서 강하게 하락할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이 시장 흐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AI에 대한 버블 이유는 우리가 다 확인을 했죠. 그래서 실적도 뭐 괜찮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어떤 투자자, 그죠? 숏의 투자자가 이 실제로 팔란티어라든지 그런 대표하는 기업에 숏 투자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버블이 시작된 게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도 엔비디아 지분을 팔고 오클로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이렇게 증시를 하락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에 대한 호실적일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지나고 20일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관련된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품론에 대한 진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젠슨 황이 엔비디아 회장이 732조를 계약했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열린 GTC 컨퍼런스에서 올해와 2026년을 합쳐서 모두 5천억 달러의 규모의 AI 칩 주문이 들어와 있다. 그만큼 지금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밀린 칩만 지금 730조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칩 공급 업체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많은 칩이 풀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관련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같이 묶여서 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AI 버블 자체가 결국에는 엔비디아 후실적과 함께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같은 그죠? 최근에 이런 조정 움직임은 가볍게 우리가 매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힘겹게 이제 이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크게 올라간 이후에 거의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차트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리딩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의 이 역할, 그 성장하는 산업 속에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에 대한 이 성장 가치는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주가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게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V자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AI 버블론에 의해서 최근에 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버블론이 불식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100만 주 가까이 매도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관 투자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원 정도 하락했지만 6만원 겨우 유지했습니다. 60일선 아래로 추가로 하락했고요. 현대건설도 단기 고점은 거의 8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사실상 요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 AI에 대한 그런 이 확실한 또 기세가 들어왔을 때 관련 테마, 특히 에너지 테마로 수급이 이제 집중되었을 때는 현대건설이 당연히 최후 선호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매도 크게 하다가 이제는 좀 줄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도 좀 많이 하락했죠. 네, 69,000원에서부터 39,500원까지 실적 좋게 나왔고 SMR 관련돼서 이제 미국 관련 기업들이 이 공장까지 방문해서 좋은 소식으로 주가가 확 뛰어섰는데요. 단기간에 이렇게 AI 버블론과 함께 힘없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6만원에서부터 순식간에 지금 39,000원까지 떨어졌고요. 거의 30% 정도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 이 하락세가 무섭다라고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S&T 에너지도 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력기기 입장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런 관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HI도 어제 관련 이 에너지 협의, 그죠? SMR 원자력 관련된 협의를 하러 미국으로 갔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요. 주가가 반납되고 3.5%까지 오늘 추가로 하락하면서 어제 이슈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BHI도 그 관련된 이제 소스가 오픈이 되었고 향후 이제 SMR 관련해서도 BHI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을 때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투자 수급,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었을 때 수급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BHI와 이 S&T 에너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고요. 성원밴드도 600원 정도 하락해서 2.2% 하락했고요. 일단 최근에 이 성원밴드도 철강 관세 관련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BHI, S&T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긴 했지만 이 철강 관세가 50%까지 또 유지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익률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성원밴드 같은 경우는 또 알래스카 관련되어서 그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과 함께 또 하락한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투자 수급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3만 주 정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8,500주 매도했는데요. 마찬가지 전체적인 흐름이 다시 살아났을 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용도 지금 100원 정도 올랐는데요. 네, 태용은 사실 쉬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46,000원에서부터 거의 반토막이 났죠. 5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SMR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한 그 지점까지 거의 다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과도하게 매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실적 자체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결국엔 태용은 SMR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묶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AI 버블에 의해서 SMR 관련 기업들이 반토막이 남으로써 이 태용도 끊임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이슈가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는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되겠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5,000주 정도 매수했고, 최근에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는 확실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은 없는데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도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태용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그 주기기에 대한 수주를 할 수 있는 유력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오진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제 반등하다가 주가가 또 떨어졌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SMR에 대한 그런 이 이슈, 원자력에 대한 계측 이슈로 우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전체 테마가 힘을 받을 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61선 지지하면서 올라가길 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물량을 모아가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보성포화텍도 꽤 이제 오랫동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61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1선 근처에서 테마가 힘을 받을 때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급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121선까지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사실 전체 밴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밴드를 깨고 내려간 기업들도 있고요. AI 버블이 다 문제죠. 그래서 그 버블이 이제 해결되었을 때 이제 반도체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슈들이 이제 전력기기로 이목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전력기기가 제때 운용이 되지 못하면 AI 반도체가 아무리 팔리고 시장에 깔리더라도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AI에 대한 운용을 할 수 없는, 그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에너지에 대한 확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력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기 요금을 이제 공동 부담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지금 밀집주, 그죠? 데이터 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주가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전체 전기요금 인상률의 2~3배 가까이가 지금 그 특정 주에 집중이 되고 있고,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라는 트럼프 공약과 대치되고 있다. 트럼프가 전기료를 일부러 올린 게 아니죠. 결국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전기가 공급되다 보니 실제로 전기에 대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민간 전기가 점점 이제 뭔가 희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빅테크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테크래시, 기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이 필요 없다고 기술을 이제 진척시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자인 중국에게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기술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는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래시가 확산되더라도 사실상 지금은 테크에서 완전히 뒤처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불만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아예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기 요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시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경제적인 에너지를 찾게 될 거다. 그 경제적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드릴 베이비 드릴, 그리고 원자력 4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주에서 관련 수요 확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15% 이상 올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은 기간에 다른 주보다 훨씬 많이 올라감으로써 거기에 관련 이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이 지역에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현재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메타는 오하이오주에 1기가트급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를 건설할 계획이고,
오픈AI는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오하이오주의 스타게이트 계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클로드도 이들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AI에 대한 강국을 꿈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 기반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을 보았을 때는 저렇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고 석탄에 대한 발전을 엄청나게 도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탈석탄 동맹에 아시아 두 번째로 가입을 했고 국내 석탄 비중이 현재는 28%인데 향후 이제 이거를 아주 가속화해서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는 2040년까지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라고 계획을 공식화했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 40개라고 한다면 이 공백되는 이 용량 자체가 2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이 24시간 동안 석탄이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20기가와트를 2040년까지 공백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 태양광 같은 경우 특히 저녁에는 당연히 발전이 불가하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바람 방향에 따라 효율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정말 요때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요만큼 쓰겠다라고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ESS를 엄청나게 보급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한계, 특히 아직도 불이 나는 그런 상황, 그런 특히 ESS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나면 대규모의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직도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20기가와트라는 것을 분명히 일정 부분의 기저 에너지원으로 채워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원전이 사실 가장 주요한 기저 에너지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LNG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특히 LNG는 우리가 전량 수입을 하는 에너지원이고 최근에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LNG에 대한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석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LNG 비중을 높였을 때 또 한 번 우리가 이 6년 전, 7년 전에 그 한전이 겪었던 아픔을 되풀이하는 상황이거든요. 전기료가 높아짐으로써 계속 적자를 보는. 그럼 그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LNG를 최대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LNG를 쓰지 않고 다른 에너지를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그게 원전 에너지였던 거고요. 원전 에너지 가동률을 9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한전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전기료도 높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 AI라는 것이 등장했고 그 관련된 이 기술이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일본의 니가타현 원전을 재가동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구부 농사를 넘었고요. 지사 동의까지 있었습니다. 지역 동의까지 완료했고 그래서 전력 수요 상승에 이제는 일본도 원전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정지를 했던 원전이고요. 그거를 이제 2개를 먼저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돌렸을 때 요거에 2700메가와트를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요. 2.7기가와트죠. 그래서 나머지 5기가와트가 아직 돌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요거를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40%까지 유지를 하고요.
원전 에너지를 20%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40%가 재생에너지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따졌을 때 일본 대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은 재생에너지를 쓰는 만큼 석탄에너지와 원전에너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 늘리고 석탄에너지 확 줄이고 원전에너지도 적당히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고가 났던 스마일리 원전도 부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확실해졌죠. 그래서 미국이 10억 달러를 대출을 해서 여기에 이제 스마일리 원전을 살리라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이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직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1조 5천억 원의 대출을 지원해주고 이제는 스마일리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을 하게 되고요. 800메가와트급 전력이 추가로 생산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하나 둘씩 원전 에너지를 구매 계약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원전 에너지를 활용해서 운용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원전 에너지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표하는 AI 기업인데요. 미국의 페르미 AI 캠퍼스에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민간 전력망을 이제 주목을 했고 이 페르미 아메리카가 이제는 조성하는 페르미 AI 캠퍼스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또 이 데이터 센터와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보급하는 에너지 플랜트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향후 우리나라도 관련된 정책들이 이렇게 현재 AI 선두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와 이 전력 인프라망은, 특히 원전 관련된 인프라망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겠고요. 그러면 AI가 정말 버블인지 아닌지는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도 AI는 확실히 기회가 많다. 아직도 버블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 동안 AI와 신흥국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넘어서 글로벌 기회를 찾아야 되고 신흥국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할 전망이고 인도와 한국, 중국 AI 투자로 글로벌 수익률을 견인을 할 거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한국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중장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한국 시장이 지금 연결이 되었고 코스피가 7,500포인트 그 이상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헛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는 AI가 100년 만에 성장 변곡점을 만들어냈고 반도체와 원전은 하나의 슈퍼사이클로 엮이게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반도체와 원전이 하나 슈퍼사이클로 이제 보고서를 진단했고요. AI라는 것이 이제는 공통 인프라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에 대한 절감을 혁신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현대건설을 제시를 했고요. 관련 대장주들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 아래 파생되는 기업들도 다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정말 큰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항상 전체 시장은 생산에 대한 혁신으로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관련된 미국에 대한 그 이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산에 대한 혁신, 대량 생산의 공정이 안정화되었다든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빌미가 마련되었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전 세계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AI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혁신 자체가 이제 비용 절감과 그런 이 생산에 대한 효율이 증가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또 한 번 큰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게 AI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경쟁이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생산 혁신할 수 있는 AI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제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도 나선 AI가 미래에 달린 이제 그 주요한 기술들이 결국에는 반도체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사실 미국과 이 중국의 소형 모듈 원전 경쟁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중국이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용화가 거의 진행된 상황이고, 중국은 그걸 이제 미국이 여러 기업들이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장점은 자율 경쟁이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여러 모델을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이 기술에 대한 이 개발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상용화는 느릴 수 있겠지만 여러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모델을 앞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의 시장이 포커싱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미군이 이제 얼마 전에 초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전략을 육성하기로 했고, 용융용 원자로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또 SMR 시장을 또 키우려고 하고요. 여러모로 지금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 곳곳에 초소형 원전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초소형 원전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SMR 관련 기업들에게 또 큰 수혜를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전 세계에 SMR을 깔리게 되겠죠. 차세대 원전 기술 관련된 전 세계 기업, 기관 특허 순위를 보았을 때 초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또 이렇게 17.2%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그룹이 2위, 그 다음에 상하이 자오퉁대가 3위, 그 다음에 4위가 울트라 세이프 뉴클리어, 중국이 하얼빈공업대가 5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이 거의 50%가 지금 절반 25%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용융용 원자로도 마찬가지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중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특허권이 또 없죠. 너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탈원전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했는데 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그 여당 내에서도 SMR에 대한 국가기술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야 되고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목리, 그죠? 그런 갑질에 대해서 누가 합의했느냐 비판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또 차세대 이 시장을 보았더니 우리나라 이름이 없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런 상황을 이끌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또 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도 많이 늦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SMR 모델 개발해도 사실 2030년 초중반에는 상용화 될 건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수출하겠다 해도 이미 미국 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벌써 그때는 상용화하고 양산 라인을 만들고 수출을 다 각국에 하고 자국 내에 건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위주로의 전략은 사실 통하지 않는 거고,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도 SMR에 대한 개발을 한수원 주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 여러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또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 홀텍은 지금 미국 유타주에 또 SMR을 최대 10기까지 짓게 되고요. 현대건설이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유타주와 홀텍에 이렇게 SMR 프로젝트 예비 계획을 공개했고요. 1단계는 1조 원 투자를 해서 2030년대 초에 가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SMR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AI 버블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 많은 돈 어떻게 투자할 거냐.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는 중동이죠. 빈살만이 미국에 1조 달러 선물 보따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F-35 최첨단 스텔스기를 사우디에 이제 판매하지 않다가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6,000달러보다 더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 1조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협력으로 이제 화답을 했고요. 사우디도 이제는 석유 다음에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AI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전으로서 SMR로서 활용을 할 거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또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사우디의 원전을 또 우리나라가 건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UAE와도 이제 우리나라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UAE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 AI 투자, AI 공급망 확장, 첨단 기술의 채택 가속화,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UAE는 특히 우리나라와 바라카 원전을 이제 같이 건설하고 운용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또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바라카 추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제3국 건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 소개하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철강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수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마누가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여러 미국의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철강 수출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철강이라고 해서 꼭 뭐 철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합금이 이제 철강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파생되는 철강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사실 6월부터 50%에 대한 관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익률이 깎이기도 하고 타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K스틸법을 통과해서 이제는 합의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AI가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지금 투자금들이 많이 쏟아질 구멍이 많습니다. 그리고 AI가 실제로 버블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AI라는 것은 이제 점점 우리에게 생산에 대한 혁신을 가져다 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버블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버블이 작아지거나 버블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계속 우리 경제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AI가 이제 빅사이클을 불러왔는데 주요 테마로는 반도체와 원전으로 지금 지목이 되었고, 그 주요 테마의 주요 국가는 한국이 대표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나 해외 증권사가 코스피를 주목하고 있고, 그 관련된 대표 종목으로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자력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급락은 AI에 대한 버블 우려로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는 AI 버블이 언제 불식되는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는 아직 버블이 아니기 때문이죠. 버블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